숟가락 얹기일까? 숟가락을 얹는다고? 근데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뭔 총을 들고 있네 저기. 저런 사진에 숟가락 얹기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일단 최근에 올림픽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선수들에서 박수를 많이 부르는 상황이니까 올림픽을 연상시키는 뭔가 장면을 연출한 건가요? 우선 조국 대표의 모습부터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중석에서 또 응원의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 슈도프 10.9점 만점. 이게 뭐 발차기도 하고 뭐 사격하는 장면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림픽을 연상시키면서 본인의 주장을 거기다 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국 대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재명 전 대표의 모습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죠.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사격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사격 선수 콘셉트 사진을 올린 이재명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뭐 출격 준비 완료. 근데 이 해시태그 이렇게 표시되면 뭐 명사수, 그러면서 뭐 올림픽 사격 뭐 이렇게 되면서 10장의 사진을 업로드했어요. 사진 좀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있는 사진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 내용들을 사격하는 자세를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세를요. 이렇게 보고요. 계속 사진을 좀 넘겨주세요. 예, 저런 모습의 사진을 찍고 공개를 한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 이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죠. 진종호 지금 국민의힘 의원, 청년 최고위죠. 여기는 진짜 사격 선수였잖아요. 전 국가대표 메달 많이 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재명 전 대표 저 모습과 관련해서 방탄국회 입법 독주 의회 장악 표적은 어디입니까? 그러면서 이 해시태그를 보세요. 명사수는 명사수. 이거 무슨 뜻을 쓴 것 같죠 지금요? 일단 이준우 의원.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얻고 있는 가운데 올림픽을 정치인들이 홍보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전 대표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올림픽이 있거나 월드컵이 있으면요 항상 이렇게 인기에 편승하는 정치인이 항상 나타납니다.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천만 흥행하는 영화가 히트식이 나왔다. 그러면 또 그 영화의 주인공의 얼굴을 합성해 가지고 또 이제 뭐 카드 뉴스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는 정치인들 하는 게 인기에 편성해서 좀 덕을 보려는 게 아니겠는가. 뭐 사실 그거 말고 설명할 수 없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달에 1심 선고를 2개나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 본인 입장이 지금 경각에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격 인기에 편성해가지고 자기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저런 모습은 좀 응원한 사람들 쪽에서는 좀 장난스럽고 재밌게 할 수 공유하고 나눌 수 있겠지만은 저게 지나치면 그들만 잔치고 잘못하면 또 오히려 소외되고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감을 줄 수도 있고요.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고 아까 뭐 산무 정권이라고 그랬는데요. 3가지 없다는 건 사실 조국 대표가 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조국 대표 본인이 공정이나 정의, 상식 이 3가지가 없는 분이라고 지탄을 받고 또 국민들한테 그럼으로써 촛불 집회에서 또 많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 스포츠에 좀 편승해서 좀 홍보하는 거는 좀 뭐 지지자들한테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또 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준우 의원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방금 전에 진종호 최고위원이 반응을 보인 게 있잖아요. 화면 좀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이거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일단 표적은 어디입니까는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뒤에 해시태그에 명사수는 무슨 뜻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표적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당 대표 그리고 대법원 이 3곳을 표적으로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는 정부와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그리고 사법부거든요. 그래서 이 3곳을 표적으로 해서 본인은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암시를 한 게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명사수는 뭡니까? 명사수 약간 여러 가지 의미 같은데요, 저거는. 글쎄요. 뭐 명사수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재명의 사수,
뭐 지킨다 뜻입니까? 뭐 그런 것도 될 것 같고요. 또는 비꼬아서 얘기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정 활동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렇게 이제 발목 잡기, 이제 국정을 이제 흔드는 저런 거에만 몰입한다. 이제 그 얘기도 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김성희 평론가 손 드셨는데 말씀하세요. 예. 아니 우리 이진우 위원님도 정치를 하시는 분이고 예. 저는 정치권에 오래 있었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이게 시즈널 이벤트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예. 추석 때는 추석 관련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무슨 선수를 활용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경기장을 뭐 특권을 이용해서 뭐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이 정도의 홍보를 한 거는 오히려 그래 시즈널하게 예. 잘 아이디어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일이지 이게 그냥 무조건 예. 대고 비난을 할 일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진우 의원께 하신 질문이죠 지금. 이게 왜 그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셨냐 지금. 저도 뭐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과도하게 어떤 방탄 예. 분위기나 이런 거는 비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도 비판적인 시각을 꽤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 꽤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비판할 구석이 있는 건지 숟가락 얹기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지 편승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 시기에는 모든 정치인들은 거기에 효과적인 걸 고민해서 홍보하기 마련인 겁니다. 그걸 안 한다면 오히려 그게 무능한 것이죠. 윤경호 소장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저도 비슷해요. 예, 이건 말씀하시죠. 아마 이건 전형적으로 팬덤들은 예. 잘했다 좋아할 거고 오. 나머지 반대쪽에서는 뭐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그냥 미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유 저 친구들 저 굉장히 먼저 잘 잡았네. 약간 놓쳤네. 아쉬워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놓쳤네 이런 얘기를 애둘러서 한 걸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이거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팬덤들은 아이고 잘했네 이러지만 나머지 반대쪽에서는 지금 뭐 대통령이 그런 거 할 때냐 예. 뻔하잖아요. 너무나 이건 그러니까 전 뭐 이건 보는 쪽과 예. 평소에 어느 쪽에 자기가 발을 담그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 무조건적인 지지와 무조건적인 비판으로 그냥 갈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니, 중요한 건 근데 중도. 금메달 딴 거는 전 국민이 이런 의지가 없죠. 다 같이 기뻐하고 축제할 만한 예. 그런 사안인 거죠. 금메달 딴 거에 대해서는 올림픽에 나가서. 그런데 지금 정치인이 거기에 개입하는 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 조국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예. 그러면 사실 자중해야 되고 본인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국정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비판하고 또는 견제하고 또는 도움 줄 것인가 여기에 사실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금메달 전 국민이 기뻐하는 금메달에 편승해서 자기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 지지자들은 좋아하겠죠. 하지만 절반의 이상 국민들 제가 보기에는 눈살을 찌푸릴 거라 그렇게 봅니다. 아니 저는 저 말씀에 동의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대선 때요. 여야가 붉은 악마 응원을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김대중 후보가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예.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김대중 후보가 거기에 가서 선수들을 만나가지고 뭘 했다거나 그러면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응원석에서 응원만 했거든요. 열심히 국민과 호흡하면서. 그래서 효과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금메달을 딴 거에 대해서 무슨 개입이 있었고 무슨 편승이 있었다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셔야지 그냥 그런 표현만 쓰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축하하는 거 이상에 본인이 마치 금메달 딴 선수인 것처럼 하는 거는 지나친 거죠. 축하진 건 충분히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게 뭐 굉장한 토론거리로 갔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고 계시네요 지금 이쪽에 두 분께서. 자 이런 가운데 가끔씩 이제 민주당과 관련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신데요. 이재명 전 대표와 지금 정몽주 최고위원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내놨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이 되냐 안 되냐는 몰라도 되면은 그거 복이 안 나 저기 안 나 뭐 그놈이지. 예. 미곤스라고 제일 큰 탄덤을 거느렸던 친구예요. 민주당에서 공주교도소에 가 있을 때 이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그러면 대표 후보고 최고위원 후보고 전부 공주의 아련을 갔어야 될 정도로 막강했던 정봉준 한때 이제 그런 세월이 있었으니
좀 버거 그리고 나이로도 좀 위에요. 정봉주가.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정봉주 후보가 이제 최고위이 돼서 같이 지도부에 있으면은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좀 버거울 거다 또는 불편할 거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걸 설명해 줬는데 지금 많은 분이 정치권에서 하시는 얘기가 2007년 당시의 모습 얘기를 하신 분이 많아요. 그 당시에 이재명, 정봉주 두 인물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때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봉주 후보가 내놓은 설명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어제처럼 한번 해보시라고. 입장 표명을 할 테니까 입장 표명을 하시고 어제처럼 한번 하지 맙시다. 아니, 제발 고소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치인이에요? 아니죠. 정봉주 의원이 권고한 정치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까? 이재명 의원이 어제 피의자에게 이건 상당 고소라고 가르친 그 내용이에요. 하세요. 자, 네. 옛날에 형님하고 그 경선 내가 나는 정동영 후보 지원하고 그래 동료다니면 고등학교하고 그러다가 부산에서 붙여가지고 아니 근데 그때 짤이 지금 돌면서 댓글이 정봉주 저거 원래 반명이었다. 최근에 그 동영상이 또 돈되는 거예요. 몇 초짜리가. 재밌네. 그때 사진 보면 대표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푸르푸르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게 김성일 평론가인데 지금 2007년 당시에 이제 지지하는 후보가 달랐는데 굉장히 언쟁을 벌였다는 거죠. 저 당시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고. 언쟁 정도가 아니고요. 그때 이제 저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그 정동영 후보 측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게 동원이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김영주 의원하고 정봉주 의원하고 안민석 의원이 셋이 급습을 해요. 급습을 그럼 하면서 그때 정동영 후보 측에는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상호라는 부산에 예, 유명한 예. 또 미키라는 예명을 가진 예. 분이 있었고, 근데 거기를 급습을 하니까 이거를 그 상황을 그 무마하기 위해서 조금 이분들과 완력적인 좀 그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분위기가 험하게 한쪽에서는 갈 수도 우리가 있었죠. 감금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한쪽은 무슨 감금이냐 이러면서 굉장히 큰 소란이 있었던 사건이 근데 있었어요. 그럼 아무튼 저런 옛날에 과거에 어떻게 보면 악연처럼 남아 있는 건데 이거 상당한 풀린 악연이 겁니까? 안 있었죠. 풀린 겁니까 지금까지?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때는 그 남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 거지 본인들이 메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메인이었으면 앙금이 굉장히 컸을 텐데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앙금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남아 있을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건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할 거예요. 정봉주 의원이 선동 능력이 꽤 돼요. 그런데 원외로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지지층을 선동하고 그러면은 예. 본인이 일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봉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직속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끌어내는 또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인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한 군데는 저는 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당대표가 되실 것으로 거의 확실해 보이시는 예. 분이 최고위원 구성을 내 맘대로 하겠다고 선거에 개입하는 거는 민주정당의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현상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순회 경선 때 정봉주 후보가 1등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뒤에 이재명 전 대표가 김민석 후보를 약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이후에 김민석 후보가 급상승해서 1등으로 올라서고 정봉주 후보가 지금 2등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거 버거울 거다 관계가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같이 지도부에 두 인물이 올라가면 이거 무슨 관계가 되는 겁니까? 저는 옛날에 2007년도에 저 앙금보다 예. 오히려 근데 이번에 총선에 있잖아요. 총선이요? 총선에 경선을 이겼거든요. 아, 근데 그걸 취소됐죠. 예. 총선이. 근데 양문석이나 예. 김준혁 의원하고 비교해 보면요. 뭐 그분들에게 버텼잖아요. 예. 누가 더 이게 나쁘다 하기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부적절한 발언인데 둘이는 게 됐잖아요. 예. 그 앙금이 그 속으로는 게 더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최근 거잖아요.
물론 이제 잊었다. 이번에 뭐 새 출발하니까 그러면 이러지만 정봉주 후보한테는 그 총선 때의 앙금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금. 그것도 이게 이재명 대표가 부활로 했으면 양문석, 예. 그다음에 김준혁 의원처럼 이게 돌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체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앙금이 있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또 순위도 막 바뀌고. 예. 그리고 이제 김민석 의원은요 정책의장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상황실장을 하면서 급속도로 이게 가까워졌는데 오랜 동안 이게 변방에서 비주류로 서러움을 이게 좀 겪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추미애, 이재명, 김민석 이런 분들이 아마 약간 이게 동질감이 좀 있어서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보이는 손으로 개입해버렸다니까요. 이거 후유증으로 갑니다. 이번에 정봉주 의원이 끝나고 나면요. 아마 이게 반 이재명으로 상당히 돌아서지 않을까. 지금은 표가 아쉬우니까 다 이게 뭐 지금 반길 안 들지만 예. 저는 이제 끝나면요. 상당히 반 이재명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거 버거운 관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이 얘기 좀 하시더라고요.